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자바 프로그래밍 제4장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녹화 강의를 제공할 텐데,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한번 이제 제대로 주의 깊게 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한 2번 정도 들으면서 이 객체 지향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이제 수월하게 자바 프로그래밍에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챕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다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4장에 이제 클래스와 객체를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개념 위주로 개념을 중요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이제 좀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 등장해야만 했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쭉 해왔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오던 숙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보나치 수를 구해라, 혹은 하노이탑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어떤 절차를 쭉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다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했어요. 절차 지향이죠.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에 배운 C 언어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a set of instructions라고 했죠, 그죠?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명령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 명령어들을 쭉 실행하고 나면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있고 프로블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 요런 이제 순차적으로 쭉 지나가면 하면 되는 걸 우리가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C언어에서는 가다가 반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문 이런 거 이제 반복하는 이터러티브한 구조가, 제어구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if 뭐 x가 0보다 크면 이쪽으로 가라, 이런 이제, 아이고 또 이런 게 또냐 조건에 관련된 제어구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어떤 모듈, 어떤 프로시저,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함수 호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복이나 이터러티브나 조건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펑션 혹은 프로시저, 요런 제어구조, 요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제어구조라고 하는데, 컨트롤 스트럭처, 이 제어구조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그걸 우리가 절차지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2학년 오면서 이제 턴 프로젝트나 이런 공동으로 해야 되는 프로젝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제 프로젝트 중심의 어떤 수업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죠. 복잡한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었던 어떤 수학적인 그런 이제 절차지향적으로 풀 수 없는, 없다기보다는 풀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렇게 풀면은 너무 힘들어서 관리도 안 되고 이제 팀원끼리 싸움 나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돼요. 이거 이제 뭐 학기 프로젝트라고, 턴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턴 프로젝트. 이건 이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그러니까 한 명이 푸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팀원도 여러 명 있고
풀어야 되는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역사에서도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한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풉니까? 리얼월드, 실세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문제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그거 풀어보려고 하니까 접근 방법이 이제 기존의 그 절차 지향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얼월드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거를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옮길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한 거야. 그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어떤 실세계의 어떤 문제를 해볼까요? 수강 신청 시스템 한번 해볼까요? 수강 신청. 자, 이제 수강 신청 시스템 만들자. 피보나치 수열의 그 n번째 항을 찾아라, 이런 문제는 간단하죠. 답도 간단하고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인풋이 뭔지 아웃풋이 뭔지 이거 정의하는 것만 해도 사실 그거 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수강 신청, 우리 학교 정도 규모가 되는 대학에서 쓰는 수강 신청 시스템 만들면 이거 분석하는 데만 해도 1년 걸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거냐, 어떻게 개발할 거냐,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 운영할 때 어떤 걸 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해결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지금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프먼트 라이프 사이클이 생겼죠. SDLC. 제일 처음에 뭐합니까? 리콰이어먼트,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했으면 그걸 정의하고, 분석과 정의,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이 설계했는 거를 실제로 구현하고, 그 다음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면 되죠. 운영을 시작하면 되죠. 요런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객체 지향이에요. 객체를 중심으로 보죠. 객체,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보죠.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된 계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왜 OOP인가? 어떤 실세계의 리얼월드의 복잡한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분석과 설계와 구현과 그 테스트, 운영, 이런 이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OOP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OOP는 요 OOAD를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OOAD에서 그 OOAD하고 친한, 즉 어떤 문제를, 실세계의 어떤 문제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법으로 어널리시스 하는 거, OOA죠, 그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법으로 디자인하는 거, OOD죠. 그러니까 OA와 OOD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OA와 OOD를 해놓으면 프로그램을 짜기 쉽게 해주는 게 OOP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OOP라는 랭귀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OA와 OD를 잘 할 줄 알아요. 뭐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방법, 유지 보수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가서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이제 다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그 OA와 OD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한 언어인 자바라는 OP 랭귀지를 배우자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지우지? 지워지네. 오브젝트가 뭐냐? 객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헷갈리냐면, 제가 요거 대문자로 썼죠, 그죠? 요 대문자로 썼을 때, 요 오브젝트는 요 객체 지향 분석과 디자인할 때의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자바에서 말하는 그 오브젝트, 이제 그때는 제가 구분할 때 소문자 오브젝트로 쓸게요.
요 객체는 자바의 인스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객체가 뭐냐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대질문을 여러분 면접 보러 갔을 때 객체가 뭡니까 이러면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자바 랭귀지의 그 인스턴스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딱 대질문을 하면 이 학생 공부를 제대로 했군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잔태 끝님과 내가 얘기해가지고 되겠나. 자, 어쨌든 오브젝트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오브젝트는 뭐냐면 everything in the world예요. 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책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객체다 이렇게 적혀있죠. 이제 그 말 이해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실세계에 있는 프로블럼을 풀려고 하니까 이 실세계에 있는 프로블럼 하나하나를 우리가 객체라는 걸로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체끼리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메시지 패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의 정의를 저렇게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오브젝트를 어떻게 분석할 건데?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분석해요. 오브젝트는 속성이 있고 애트리뷰트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더라. 낯설죠? 책에서는 요걸 뭐 속성을 스테이트라고 했는데 스테이트라는 용어가 이제 워낙 많이 쓰이니까 저는 이제 애트리뷰트라고 할게요. OD에서는 애트리뷰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스테이트보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우리가 분석할 때 두 가지를 분석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변수. 우리가 이때까지 익숙한 방식으로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변수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함수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C 언어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C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석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구조체 있죠. 스트럭트에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포인트, 펑션 포인트를 쓰면 이것도 C도 완벽하게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근데 귀찮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C++ 클래스하고 다 있는데 굳이 C로 그렇게 무식하게 자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C 언어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무식하신 분 잘못 배우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어렵죠? attribute, behavior, 속성과 행위다. 근데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변수와 함수다. 근데 그게 어디에 속해 있다? 오브젝트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안에 속해 있는 변수니까 이거를 멤버 필드라고 합니다. 멤버 베리어블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의미만 이해를 하면 오브젝트 안에 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다. 오브젝트 안에 디펜던트한 필드다. 오브젝트의 속성을 디스크립션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그거 용어는 뭐라고 쓰는 거네? 애트리뷰트 속성이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 오브젝트 하는 행위 그거를 이제 멤버 메소드라고 해요. 이걸 멤버 펑션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멤버 프로시저라고 해도 상관없고 용어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정확하게 합니다. 그 오브젝트가 할 수 있는 행위 다른 메시지한테 이제 다른 오브젝트한테 메시지를 준다든지 다른 오브젝트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그걸 behavior라고 해요. 문제는 이제 오브젝트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오브젝트로부터 어떻게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떤 행위가 있는지 그걸 추출해낸 게 이제 OAD 분석하고 설계하는 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거 아까 예를 든 게 뭐였습니까? 수강 신청 시스템 만들자고 했죠. 수강 시스템.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요구사항 분석이죠. 요구사항 분석은 주로 뭘로 하겠습니까?
대부분 첫 번째 요구사항 분석은 그냥 문장으로 해요. 뭐 고객들하고 인터뷰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건 소프트웨어 공부 시간에 다루고, 요구사항 분석할 때 뭐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은 과목을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요거 학생이 과목을 신청할 수 있어야 수강 신청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 이제 교수는 과목을 담당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과목을 누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직원은, 교직원이 과목을 개설한다. 자, 이런 문장 이제 요구사항을 쭉 이렇게 수강 신청 시스템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문장을 쭉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명사를 빼면 돼요. 명사를 다 빼요. 학생 있죠? 과목 있죠? 그 다음에 교수 있죠? 직원 있죠? 이거 이제 클래스, 그러니까 오브젝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객체인 거예요. 객체. 오브젝트. 이게 대문자가 돼야지. 여러분 안 헷갈리게.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 객체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멤버 필드. 아니, 내가 원래 얘기했던 용어 그대로 갑시다. 애트리뷰트. 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비헤이비어. 행위가 있어야 되죠. 객체는 속성과 행위를 가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학생의 속성은 뭐겠어요? 이것도 이제 문장으로 쭉 기술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거 학생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디파인을 했어요. 그죠? 이게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속성들 뭐 넣으면 되겠어요? 학생의 학번, 아이디,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 네임. 이런 거는 이제 객체의 속성이 되겠죠. 그 객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정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수를 쓰면 되겠죠. 학번은 뭐 인테저 쓰면 될 것이고, 이름은 스트링 쓰면 될 것이고, 그 데이터 타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객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객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수강 신청 시스템이라는 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거 이제 동사를 분석합니다. 동사. 학생은 과목을 신청합니다. 신청한다. 뭐라고 할까? 여기서 신청한다. 동사죠. 그러면 이제 학생은 뭘 할 수 있다? 신청한다를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멤버 메소드인 거예요. 행위, 비헤이비어 중에 하나인 멤버 메소드. 뭐로 구현하면 돼요? 함수로 구현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수강 신청 시스템 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수강 취소도 할 수 있고 수강 정정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함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우리가 설계한 거예요. 그러면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우리가 설계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학부생만 25,00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학생들의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계해 놓은 걸 뭐로 설계하면 되느냐 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빵틀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색깔로 할까? 좀 특이하게 이걸로 할까?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이해되죠? 어떤 객체의 특성을 속성과 행위로 구분을 하고, 그 속성과 행위를 우리가 분석을 한 거를 가지고 그거를 디파인 하는 거를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디파인한 클래스에 가지고 이제 개개인 학생 한 명 한 명 이제 우리가 생성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소문자 오브젝트 객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는 오브젝트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붕어빵 틀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면 이제 그 빵 틀에서 찍어낸 붕어빵 하나하나를 우리가 객체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객체 인스턴스 말기니까 객체 하니까 이 객체하고 이 객체를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바에서 그냥 막 객체 하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객체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걸 얘기해요. 속성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객체가 뭐야 이러면은 어디적인 관점입니까? 뭐 자바에서 랭귀지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적인 관점으로 얘기해봐 그러면 객체는 속성과 행위를 가진 우리 실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를 분석했으면 이제 그거 뭐 프로페서도 이런 식으로 속성과 행위를 디자인할 수 있을 거고 직원도 이제 그거 직원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인플로이어 이것도 속성과 행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한다 저 과목도 그거잖아요 그죠? 과목은 클래스 하면 좀 그러니까 렉처 이렇게 해가지고 강좌 해가지고 속성 행위 분석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청한다 할 때 학생이 신청한다 할 때 이 신청한다는 어디하고 연결돼요? 얘하고 연결되죠. 그럼 교수가 담당한다도 얘하고 연결되죠. 그 직원이 과목을 개설한다 얘하고 연결되죠. 그러면은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 렉처가 이 스튜던트의 속성 중에 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와 객체가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 객체지향 분석을 하고 객체지향 디자인을 하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묶어서 OAD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 그러니까 자 OOP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약자인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OOA와 OOD 즉 객체지향 분석과 객체지향 설계를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잘 지원해주는 걔들하고 호환이 잘 되는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론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럼 OOAD는 뭘 하는 거냐 실세계 우리가 풀고자 하는 어떤 real world problem의 everything 그 프로블럼 안에서 이제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기술할 때 명사에 해당되는 것 즉 어떤 그 실세계에 있는 어떤 이제 것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성들을 다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다 추출해내서 속성과 행위를 정의하면 그것이 클래스다. 그 클래스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행위를 하는 인스턴스 하나를 찍어내면 그것이 객체 인스턴스, 오브젝트 인스턴스인데 이제 뒤에 그 인스턴스를 줄여가지고 객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 개념을 튼튼하게 여기까지 끊고 또 다음 페이지 얘기할게요.